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30% 벽 어떻게 깼나로 하겠습니다. 예, 연초부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30%를 넘었다 이런 수치가 나와서 이제 관심이 커졌는데 어떤 요인들이 작동을 한 건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까?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자리가 2인 것과 3을 넘어서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예. 지금 추이에서도 보이듯이 지난 7월부터 여권 지지율이 양분되면서 30%가 넘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 총장이 30% 벽을 넘겼다는 것은 단순히 반문 정서가 반영된 차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와 추미애 논란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이 공정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 가치를 윤 총장이 주도하는 걸로 전문가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3개월이 남았고 마침 레임덕 논란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30%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 비슷한 수치와는 또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겠어요. 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오늘 조사 결과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윤 총장의 대선 출마가 지금까지는 변수였다면 새해부터는 상수가 됐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 윤 총장이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 이 수치를 유지를 한다면 퇴임 이후에 야권의 정계 개편에도 키를 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권이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전환하는 걸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 30%라는 수치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 이게 이어질지 이게 이제 관심인데 자, 윤 총장의 지지율 지역적으로 이점적으로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윤 총장이 충청도 출신이라서 그쪽에서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였는데 예. 직전 같은 기간 여론사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나오죠. 예, 실제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주일 전보다 1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예.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12%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그동안 취약했던 20대에서 기존보다 15.8%포인트나 올라서 30%대 지지를 보였습니다. 예. 전문가 분석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층과 대구 경북에서도 윤 총장 결집이 나타났고 특히 20대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 공정성 문제 등이 집중되면서 더 윤 총장 쪽으로 결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제 사면론을 연초에 꺼냈다가 다시 지금 어정쩡하게 수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들 표심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그것도 이제 직전 조사를 보면 두 사람 지지율이 원래는 18.2%로 동률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불과 이제 일주일 만에 20대 15로 이렇게 5.3%포인트 차이가 났죠. 호남만 따로 보면 11월 40%가 넘었던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34%를 거쳐서 이번엔 23.8%까지 매번 10%포인트 급락한 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해 첫날 이 대표가 꺼낸 사면론이 지지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부정적이었다?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30% 벽 어떻게 깼나의 느낌표는 빼고 싶어도 못 뺀다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정세균 총리가 그제 이제 윤 총장 보고 지지율 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했어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윤 총장을 뺀 여론조사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빼고 싶어도 못 뺀다. 예. 네, 그런 상황 여권이 자초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안철수 만난다로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불과 뭐 몇 달 전만 해도 뉴스야에서 김종인의 알레르기, 그러니까 안철수 알레르기 예. 예, 이렇게 한번 표현까지 써가지고 그랬죠. 설명된 적이 있는데 예. 지난 10년간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사실상 악연에 가까운 인연이 있었죠. 김 위원장이 안 대표의 입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묘한 갈등도 있었는데 내주 시작되는 서울시장 선거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좀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난다면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게 5분 응선 정도는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 대표 측이 출마 선언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김 위원장 쪽을 접촉하려고 애를 썼고요. 예. 100% 시민 경선을 이렇게 룰 제안해도 뭐 김 위원장 반응이 그리 부정적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마 선언 직전엔 김종인, 안철수 두 사람이 직접 통화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지금 아직 지지 기반이 좀 약하고 안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예선, 본선 모두 승리하려고 한다면은 제1야당 힘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운 입장이겠어요.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반응이 썩 시원찮았습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를 만드는 게 이제
우선이다. 뭐 이러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니, 나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뭐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결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 했더니 이제 안철수 대표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이 오면 만나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좀 거리를 두었던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단일화에 대해선 후보를 확정해가는 과정 속에서 거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을 했는데 관심 없다. 뭐 이랬던 과거 발언과는 사뭇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비대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빨리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고 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 안철수 만난다의 느낌표는 기호 4번보다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경선 준비를 총괄한 핵심 인사에 따르면 이미 경선 룰 자체를 안철수와 같은 외부 인사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만약 안철수 대표가 뭐 어찌어찌해서 본선행을 한다면 기호로 보든 차후 행보까지 염두에 두든 국민의힘 당적을 가는 게 유리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예. 뭐 안 대표는 국민의힘 당적을 갔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